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결국엔 진실이 왜곡되고 감정만 소모된 채 나 자신의 가치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우월감에 빠져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완벽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쌓아올린 성은 보기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6가지를 통해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약점을 파헤치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힘과 평화, 그리고 온전한 삶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지친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시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지만 금방 잊을 수 있는 사소한 감정의 동요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시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감정적 아사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자존감과 통제력은 전적으로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칭찬이든 감탄이든 심지어 두려움이나 분노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의 영향력 아래, 그들의 궤도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 즉 반응을 주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급선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잔인하거나 비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이 매우 귀한 자원이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오롯이 당신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를 계속해서 바람이 빠지는 풍선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이라는 공기를 주입해야만 그 풍선을 부풀린 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당신의 선택을 해명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풍선에 공기를 한껏 불어넣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풍선에서 바람을 서서히 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댈 곳 없이 초라하게 쪼그라들고 말죠. 물론 처음에는 이 전략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면 그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 들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잊지도 않은 사실로 당신을 비난하거나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자극하여 어떻게든 반응을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미끼를 무시하는 선택을 굳건히 지킨다면 당신의 참여 없이는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전략의 진정한 힘은 당신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싸우지 않고도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갈등을 먹고 자랍니다. 갈등은 당신의 관심이 온전히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관계를 맺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나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그 어떤 논쟁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살거나 일해야 하는 경우 완전한 침묵이나 회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의 무시는 전략적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조종에 말려들지 않고
최소한의 단어로만 답하며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색돌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스스로를 길가에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회색돌처럼 만들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어떤 감정적 만족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당신에게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책임을 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책임은 그들이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공들여 만든 완벽한 나라는 환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가 삶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책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완벽함, 우월함, 그리고 통제력이라는 신기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신기루를 산산조각 내는 일과 같습니다. 당신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책임 전가, 현실 왜곡, 즉 가스라이팅, 그리고 끝없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야기의 주도권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는 진실 말입니다. 책임 추궁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거짓을 꿰뚫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을 왜곡하는 데 능합니다. 역사를 새로 쓰고 대화를 멋대로 편집하며 결국 모든 문제가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덫에 걸려 스스로를 의심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사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을 배우면 이 교묘한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에 대해 논쟁하는 대신 사실과 당신의 경계, 그리고 진실을 차분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당신의 그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접근법은 그들이 이야기를 왜곡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감정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도발하여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의 격한 반응은 그들에게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몰아붙일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격앙되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사실을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빼앗는 셈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그들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거의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당신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그가 상습적으로 약속에 늦는다면 더 이상 화를 내며 다투는 대신 15분 이상은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그냥 갈게라고 당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왜곡에 휘둘리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키는 경계선 설정입니다.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통제감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당신의 생각, 행동, 감정까지 모두 지시하고 싶어 하죠.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결정을 조종하며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내가 결정해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는 격분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전적으로 당신의 수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하면 당신은 당신의 자율성을 되찾기 시작하고 그들의 손아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혹은 관계의 조화를 위해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결국에는 굴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한번 물러설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자격이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경계선을 만드는 것은 그 패턴을 깨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과시하려 해도 당신 삶의 최종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계선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자리를 떠나는 것, 교묘한 비난이 섞인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등이 모두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기 존중감을 짓밟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경계선에 대해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좌절시키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조종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강력한 경계선은 그들의 동의나 이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져서 통제권을 다시 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한번 정한 경계선은 매번 예외 없이 지켜져야만 힘을 가집니다. 네 번째,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 없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는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심 당신의 행복과 성공, 심지어 정체성까지도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환상에서 힘을 얻죠. 당신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당신의 삶을 구축하고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빛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들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 자체를 뒤흔듭니다. 당신의 성장은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들의 자아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조언 없이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자신들의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인정 없이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비판, 통제, 그리고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며 이러한 믿음을 당신에게 주입하려 하죠.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관여 없이도 당신의 경력을 쌓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행복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견딜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이 당신 가치의 원천이 아니라는 현실 말입니다.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도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그들의 경제적 통제에서 벗어나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모든 성장의 순간들은 당신의 삶에서 자신이 중심이라는 그들의 환상을 조금씩 깨뜨립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과 스스로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이자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을 절망시키는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관계를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그들이 결코 주거나 유지할 수 없는 모든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조종, 통제, 그리고 조건부적인 수용에 기반합니다. 반면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 공감, 그리고 신뢰에 기반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공허한 상호작용을 그대로 폭로하는 가치들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진실된 유대를 맺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부러움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정서적 결핍을 상기시키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가 권력을 유지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당신의 친구들을 비난하고 가족과 멀어지도록 갈등을 조장하며 세상에서 자신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설득합니다. 목표는 당신을 자신들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소나기는 약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치를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곁에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정의라는 가치는 나르시시스트의 고립 전략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6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무기를 완전히 빼앗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르시시스트가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망설임, 자기의심, 그리고 위축된 모습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합니다. 고함을 치든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든 미묘한 협박을 하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을 작게 만들어 자신들이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두려워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가장 큰 무기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태도는 그들의 힘이 항상 환상에 불과했다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파괴적입니다. 두려움 없음이란 공격적이거나 전투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두려움 없음은 고요한 강인함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차분한 거절입니다. 그들의 인정은 무관하며 그들의 분노는 일시적이고 그들의 협박은 당신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분노에 평정심으로 대응하고 그들의 조종에 침묵으로 맞서고 그들의 협박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들은 예전에 그토록 쉽게 조종했던 감정의 끈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하며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을 통해 당신의 힘을 되찾고 조종의 사슬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가득하기를